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흐름형 자기소개서와 깊이형 자기소개서의 유불리 분석 콘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최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1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항들이 예전에 대기업 공통문항 양식을 따르거나 어느 정도 짜집기가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해당 문항만큼은 정말 딱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이저 서류솔루션 첨삭형을 운영하던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문항에 대한 의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나만의 질문 150자와 답변 800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원을 염두에 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해당 문항은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배경과 상세 요구 조건 및 과학기술 분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라는 질문 및 답변의 범위와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태도,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보고자 함, R&E 활동 관련 내용은 지향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하기를 권장함과 같은 부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과학과 공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 주제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질문의식 자체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문항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문항은 일반고, 과고, 영재학교 학생 가릴 것 없이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두 골치 아프게 하는 조건들이 꽤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짝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질문 던지는 것이 뭐가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1번부터 작성하자니 2, 3, 4번에서 할 이야기가 1번에 중복되는 것 같아 걱정이고 2, 3, 4번에 작성하고 1번에 작성하자니 이미 할 이야기는 2, 3, 4번에 다 담아놓은 바람에 2, 3, 4번의 결을 잇는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혹은 아예 상관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본 문항 무한 고민 연세 굴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합격자를 지도해본 석소장조차 솔루션을 신청한 학생마다 항상 하는 첫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문항의 기본적인 작성 방법은 물론 석소장의 경험상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자 팁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규칙은 종교, 신앙 등 형이상학적 개념을 과학과 공학으로 엮는 질문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이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가 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거 질문 창의성을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판단 아래에 나만의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본인의 관심 분야와는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후자를 선택하고는 합니다. 전자의 관심 분야가 나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의 특수성, 창의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 아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질문이 바로 종교, 신앙, 무속 등 형이상학적 개념을 과학과 공학으로 엮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귀신이 실존한다면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귀신을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새순무 등 혈연 관계에 의존한다면 시각신경세포 관련 유전적 분석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귀신이라는 개념을 과학으로 끌고 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발상으로 나만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느낌에 가까운데요. 학생 본인들 스스로도 그래 누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쓰겠어 이 정도면 특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정말 석소장이 매년 최소 10명 이상씩은 보는 질문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귀신의 차원과 연결짓는 질문, 신이 존재한다면 대륙권부터 10권 중 어디에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현대 과학기술로 신을 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의 구성물질이 빛과 같은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등 아주 가지각색인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문이고 평가적 관점에서도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학 후 귀신을 직접 연구할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진로 연관성도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연구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한데 그러한 난제들에 대한 호기심보다 생활기록부에는 하나도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가급적 형이상학적 개념을 과학과 공학으로 엮는 식의 접근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창의성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종 철학 개념을 엮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반고,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커리큘럼상 철학에 대한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해도 한계가 명확한 법이고 철학 자체가 형이상학적 학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니까 문학 내용 자체가 용두삼이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자체는 의의가 있는 질문일 수 있어도 막상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사유도 철학 수업
수업이 없다 보니 별로 없는 편이고 결국 깊이가 부족한 바람에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저러한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철학 이야기를 써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AI 관련 질문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파고를 시작으로 LLM 등 AI가 정말 깊숙이 들어오면서 AI를 메인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석 소장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과학기술원 역시 2027학년도에 AI 단과대학을 별개로 신설 및 모집 인원 증원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 관련 질문은 이미 희소성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메디컬에서 인기가 높은 비교과인 항생제와 항암제 관련 탐구로 승부를 보기가 어렵듯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관련 탐구와 RNA 백신 관련 탐구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 탐구로 승부를 보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게다가 AI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학문입니다. 석 소장이 실제로 재작년에 메이저 서류 솔루션 첨삭형에서 겪었던 사례인데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 컨셉 자체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A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1번 문항에 대한 질문도 AI와 A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7월 초 정도에 A 기술에 대한 논문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7월 말 정도에 A 기술에 대한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기 시작을 했고 8월 말 정도에는 A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까지 나타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학생은 3년간 A 기술 실현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고민을 해왔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거의 비슷하게 이미 현직 개발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이 실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한 만큼 AI 기술 관련해서 1번 문항에서 본인만의 특색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재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LLM 기반 대딸깍의 시대가 열려버린 만큼 AI 관련 아이디어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뿐더러 설령 정말 특색 있는 기술적 사업적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원서 접수인 9월 중순을 넘어 평가 시기인 10월에서 11월까지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학문 발전 속도나 파이 증대 등을 고려했을 때 AI 분야만큼은 아니기에 확률이 비약적으로 낮고요. 그러한 만큼 AI 관련은 질문도 질문이고 비교과도 비교과대로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칙은 어렵고 고차원적인 수학과학 질문은 장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수준에 맞는 인재인지를 보려는 거구나. 그런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지 않는 어렵고 고차원적인 수학과학 개념을 쓰면 수준에 맞는 인재처럼 보이겠지와 같은 논리로 흘러가고는 하는데요.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태도,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보고자 함, R&D 활동 관련 내용은 지향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하기를 권장함이라는 부가 조건에 있다시피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문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스템 분야에서 질문을 어렵게 뽑는다고 무조건 사정관이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 학업 역량이 높은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이 세 번째 주의사항을 아주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 소장의 경험상 일반고 학생이 생각하는 어렵고 고차원적인 수학과학 질문의 난이도가 보통 과학고와 영재학교 중위권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저 그런 수학과학 질문의 난이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실제로도 메이저 서류 솔루션 생성형을 진행하는 일반고 학생이 1번 문항만큼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2주간 고민해서 갖고 온 질문 주제 후보 5개가 같은 해에 똑같이 메이저 서류 솔루션 생성형을 진행하던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1학년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고에서도 모든 학년 및 모든 학기 수학과학 과목을 원점수 100점으로 압도적인 1등급을 찍을 정도라면 몰라도 보통은 수학과학 과목에 9등급제 기준 2등급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학생들이 대학교 수준의 질문을 가져다 놓거나 연구 논문에 있는 질문을 차용해서 활용하는 경우 사정관의 서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걷기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인데 1번 문항에서 하늘을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개념을 제대로 알긴 하나와 같은 생각부터 드는 것이죠. 그러한 만큼 일반고 수준에서는 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과 답변이라 할지언정 이미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수없이 봐왔을 사정관 입장에서는 에휴의 느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답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은 질문 역시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일반적인 산술 기준 1 더하기 1은 2이다처럼 딱 하나의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과 더불어서 빛은 전파될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는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처럼 학문적으로 딱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정답도 포함이 됩니다. 2, 3, 4번에서 공학적인 면모는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1번 문항에서는 기초과학적 관점을 보여주겠다는 학생들이 저렇게 원론적인 질문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데 석 소장의 경험상 있어 보이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과학적 패러다임이 확립된 질문인지라 답변
답변 자체가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용두사미 꼴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사실 석 소장은 2, 3, 4번의 결을 잇는 방식을 가장 추천드리기나 합니다. 위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이라고 해서 엄청 특별한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특별한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남들도 던질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온 탐구와 딱히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형이상학 관련 질문, AI 관련 질문, 고차원적인 수학과학 질문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온 탐구에서 도출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3년간 노력을 해왔기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1번 문항을 보면 이 정도 질문으로도 합격을 할 수가 있나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언뜻 보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질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요식업에 진출한 초보 사장이 우리 식당의 주 타겟층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30년간 자영업, 프랜차이즈, 하이엔드 업장을 꾸준히 거쳐오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장이 우리 식당의 주 타겟층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봐도 답변이 다를 것이 예상되는 것처럼 결국 질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질문 자체가 아니라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을 품게 된 이유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걸어온 과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본 문항이 아무래도 질문 문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은 150자 질문이 아니라 800자의 답변이라는 점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님, 매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원자가 수천 명씩인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온갖 질문을 다 던져댔을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 겹치는 질문이 있기는 할까요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답변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 관련된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기계공학을 지망하는 학생, 전기전자공학을 지망하는 학생, 인공지능공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다 다른 답변을 낸다면 모두 자신만의 질문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질문 자체보다는 답변 자체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쌓인 수천 개를 넘는 수억 개의 1번 문항 표본과 단 하나도 겹치지 않는 이색적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의 관점보다는 오직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나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만이 낼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2, 3, 4, 1번 순서로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괜스레 1번 문항부터 기강을 잡아보겠다고 덤벼드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하면 위에 세계 규칙에 걸리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과 관련 있는 질문으로 하면 2, 3, 4번 내용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 꼭 2, 3, 4, 1번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 점도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